자, 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봉사 묘를 뜬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의 진실에 눈을 뜨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존재의 진실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허구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중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얘기죠. 모든 종교의 근국이, 그러니까 그 종지가 뭐냐면 자기 존재의 진실에 눈을 뜨고자 해서 종교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진실에 눈을 뜨고자 해서 모든 종교는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극한 신앙에 이르렀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진실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신청전이라고 하는 판소리의 구전 판소리를 통해서 이 개념을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누군가 하는, 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봉사 눈 뜨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봉사에 눈을 뜨게 되면 신만이 산삼을 캐는 신만이가 신봤다 하는 게 그 말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신봤다, 신청에 눈 떴다 이런 뜻이나 같다. 자, 그런 건데, 자 이제 신봉사 눈을 떴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현상계는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몸이 없으면 이 존재조차도 뭐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이 개념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몸이 그렇게 또 중요한 겁니다. 내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잘 간수하고 잘 관리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면 몸이 있어야 역사를 할 수 있고, 신명이 드러나려면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수행법은 망신참법이라고 해서 몸을 학대해 가면서 고행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과히 그 효능감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요즘 효능감 몸을 학대하면서 뭘 깨달음을 구한다? 그거는 조금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몸을 내가 잘 간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몸 얘기를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오행을 통해서, 음양 오행을 통해서 몸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수화, 목금, 가운데 토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음양 오행 철학에서 보면은 이 오행의 별의 기운에 의해서 이게 하늘에 태양과 지구와 함께, 달과 함께 돌고 있는 별들이죠. 이게 얘들이 우리가 이제 이 같이 함께 돌고 있는 별의 이름을 목성이다, 화성이다, 토성이다, 금성이다, 수성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운을 가지고, 얘들의 기운을 가지고 내 몸이 형성이 될 때, 엄마 태 속에서 내 몸을 만들 때 대략 10달 정도를 만들어요.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이렇게 대두되죠. 10달 정도. 10달 동안 만들 때 그 개월수에 따라서 이제 요게 1월 첫 달에 이렇게 이것이 얘가 수성이 이제 신장을 만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요게 심장이 만들어진다. 2달쯤에. 세 번째 달에는 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임신 3개월 될 때 산모가
이 감기를 만들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맛이 땡깁니다. 신맛. 아기가 간을 만들 때 신맛을 강하게 끌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산모가 임신 3개월째 되면은 요 아이의 이런 저기하고 주파수를 잘 맞춰주면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신맛을 많이 먹어주고, 요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요 목성의 색깔이 녹색 푸른색이죠. 녹색 청색. 녹색 식품이나 청색 식품을 이 3개월째 많이 먹어주면은 아이가 간을 만드는데 조력을 하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태중 후에 이제 앞으로 태교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죠. 근데 이때는 숫자도 3이나 8이라는 숫자를 자꾸 불러주고, 또 여기가 방위는 동쪽이죠. 동쪽. 방위는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해 뜨는 곳을 향해서 3개월째는 자꾸 뭐 종교인은 기도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간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4개월째 되면은 이게 이제 뭐를 만듭니까? 이게 폐를 만들죠. 폐장. 이거 간장, 폐장 이렇죠. 5개월째 될 때 이제 비로소 5번째 비장을 만듭니다. 비장. 자,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째 되면 다시 방광을 만들겠죠? 방광? 방광. 이렇게 이치가 정연한 거예요. 여기 7개월째 되면은 소장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니까 3을 안 썼어요. 간. 8개월째 되면은 당을 쓸개를 만들겠죠. 9개월째 되면은 대장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10개월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위장을 마무리하면서 아이가 이제 오장육부를 다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가히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오행과 오장 이제 육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동양에서는 서양의학에 없는 것이 있어요. 동양에는 서양의학에는 이 장부의 개념이 없습니다. 동양에는 여기가 2개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심포, 저놈 심포가 고약하다 할 때 심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이게 무형, 형태가 없는 장기입니다. 동양에는 확실히 경락은 있어요. 서양에는 심포란 장부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육부 그래서 이제 삼초라는 심포 삼초라고 하는 게 동양에는 장기는 없는데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포 삼초가.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삼초라고 하는 건 하초, 중초, 상초 이렇게 하는 세 개의 삼초. 이게 기능은 장도는 없는데 기능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심포가 딱 흘러가요. 요 가운데 손가락. 이 가운데 손가락이 그래서 이게 이티가 이 손으로 접속을 하죠. 이티. 여러분 이티 우리 어려서 이티가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접속을 해요. 이 가운데 손가락에 이제 심포가 흘러간다 이거지.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육장육부가 이제 동양의 개념이에요. 이제 서양은 이게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장부의 기능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의 감정이에요. 지금 서양의학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질환.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증이라고 하는 것. 증은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 병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에 내가 불편해. 뭔가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미 병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양의학에 가서 의료기기를 통해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나는 불편한데 아직까지 서양의학의 의료 장비에 의해서 병증이 드러나지 않는다. 서양의학의 의료 장비를 통해서 병명이 드러났다면 상당히 깊이 간 겁니다. 병이. 그 전에 동양에서는 경락이라고 하는 이 수족 손끝 발끝에서 이런 12가지 갈래의 선이 있어가지고 이미 여기서 나 어깨가 아프다, 손가락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기계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체표로 흐르고 있는 경락의 병이 왔을 때 미연에 이게 이제 예방의학이 되고 먼저 선제적으로 병을 깊이 장부로 가기 전에 여기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동양의학. 이것을 이제 침이나 뜸이나 여러분 침이 그래서 일침 그런 거예요. 일침 동양의학에서는 이 체표로 흐르는 경락이 막혔을 때 이것을 뚫어주는 치료 방법이 첫 번째가 일침, 이뜸, 그 다음에 뜸으로 삼약 그런 거예요. 약은 장부에 병이 왔을 때 이제 약을 쓰는 거예요. 병이 깊어졌을 때 약을 쓰는 거예요. 이거 병이 깊어지지 않고 체표에서 미병이 발생을 했을 때 선제적으로 이걸 조율하고 치료하는 게 이제 침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대부분 서양에서는 가서 병증이 지금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파. 그걸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몽땅 그려서 시민성 질환으로 분류합니다. 신경성, 시민성. 마음의 원인이 있어서 지금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치유를 해버리는데, 동양에서는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여기에 전부 감정을 배속해가지고 간이 좀 간경락이 불편하다. 여러분 간경락은 여기 엄지발가락 열로 올라요. 여기에 간경락하고 비장경락이 일로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여기에 톡 튀어나온 사람들 있죠? 네. 여기 비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요 비장이 이렇게 흘러가요. 무지외반증이. 근데 무지외반증이 이게 원인은 비장의 허실에 비장이 허약해서 오는 증상이라는 걸 빨리 간파해야 되는데 무지외반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지외반증이 나타나면은 이게 지금 비장이 허하구나. 이게 딱 봐야 돼요. 비장이 약해졌구나. 그래서 비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동양에서는 여러분 지금 동양의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미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를 먼저 다스려 주는데 맛으로 기미론으로 이거 허실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학의 약성도 여기 오미 대표적으로 5개의 맛이 있어요. 오미자가 그 맛을 다 끼고 있다고 해서 오미자죠. 5가지 맛을.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기라고 하는 맛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먹어보면 맛을 느끼죠. 쓴맛 대표적으로 가운데 요것이 단맛이에요. 단맛, 달감자, 단맛.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비위장이. 가운데 사거리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도 먹는 게 나빠지지 않으면 예후라고 해서 치료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못 먹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게 비위가 가장 중요한데 이 비위를 이제 비위의 허실을 조율하는 맛이 단맛이라는 거예요. 단맛.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이 일어났다. 그럼 비장이 허해지니까 단맛을 좀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단맛을. 좋은 단맛. 응? 화학적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식품에서 단맛을 즐기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뭐가 있을까요? 꿀이죠, 꿀. 그래서 이 단맛 석청 같은 거라든가 좋은 꿀은 비장을 가르. 여러분 지금 이 단방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에서 전통적으로 민간요법 중에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갖다가 좋은 꿀을 잔뜩 먹어버리고 막 뜨거운 방에서 불을 떼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발환을 시켜 땀을 확 내가지고 이 비위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이게 이 비위의 병이 깊었을 때 그런 이제 극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맛이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이게 비위를 소화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부분 식당에서 많이 카운터에다가 사탕을 많이 놓는 이유가 바로 이 비위를 활성시켜서 소화를 돕기 위한 하나의 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 맛을 독하게 이게 좋아지게 하는 게 몸에 좋은 약이 쓰다 이런 말을 들어봤죠? 이게 심장에 약이 되기 때문에 쓴맛이 심장이 군주지관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이 딱 멈추면 동양에서는 이제 이게 죽음 사망으로 보죠. 서양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취급해요. 자, 그래서 이 심장이 바로 무슨 맛이냐면 심장을 돋구는 맛이 쓴맛이고 요 심포 삼초를 돋구는 맛이 떫은 말이에요. 떫은 맛이에요. 떫은 맛. 자,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폐 대장을 돋구는 이 맛은 뭔 맛이냐? 신맛입니다. 아니죠, 매운맛. 매운맛. 그 다음에 신장 방광. 여러분 지금 이게 한문으로 이 장부를 쓰게 되면은 전부 다 이 육달할변을 가지고 간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폐는 이 고기 육자예요. 폐는 시장 시자를 써놓습니다. 폐가 시장이라는 거예요. 물물교역이 일어나. 이게 전부 다 글자도 이게 그냥 써진 글자 하나가 없어요. 응? 자, 여기 유일하게 빛광자가 들어가는 12개, 요게 방광이 빛광자가 들어가요. 요렇게 육달을변에다가 방광. 그래서 이 방광이 여러분 방광이 엄청나게 중요한 장부인데 방광이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 뒷판 전체가 거의 방광경락이에요. 이 전체 이게 다 방광경락이야. 일선 이선 해가지고 이 방광경락이 면역력의 핵심이 이 방광경락이에요. 방광경락이. 이거 허리 아픈 거 거의 대부분 이게 방광경락이죠. 정력을 상징하는 신장 방광이 그렇게 중요한 기능인데, 자 방광이 이 신장 방광을 갖다가 이게 선천의 장부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신장 방광은 정력이 여기서 나와요. 정력이 이 신장 방광의 맛은 뭐냐? 짠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우리 민족 한국 사람의 소울 영혼의 음식은 전부 소금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소금을 가장 지혜롭게 잘 먹은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게 중요하니까 이게 이 신장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짠맛을 이게 우리 민족은 DNA에 짠맛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현대 서양의학은
짜게 먹지 말아가 아주 정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좋은 소금만, 좋은 조선간장만 잘 먹으면은 어지간한 성인병,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다 떨어져요. 이걸 안 먹으니까 이걸 짜게 먹어요. 뭐 싱겁게 먹는 게 이게 아주 지금 계속 세뇌당하고 있어요. 좋은 소금을 우리 어릴 때 제가 보면은 천일염, 서해 천일염이 정말 미네랄이 풍부하고 지금 물론 바다가 지금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하면서 끌어안고 있는 독소가 강력하게 있어요. 이 오염 시대에.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소금 껍데기에 전부 소금 표피에 강력한 독소가 뭐냐면 간수예요. 간수. 비소 같은 거 막 독성 물질이. 그래서 그걸 빼서 먹으려고 전부 간수를, 여러분 간수가 얼마나 독하냐면 시멘트가 막 녹아요. 타이루가. 그걸 묵히잖아요. 간수 쫙 빠지면 바글바글하니 싹 소금이 한 3분의 1이 줄어버리잖아요. 몇 년씩 광에다 묵혀서 간수를 빼고 그걸 또 가스가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가마솥에다가 볶아하고 다 우린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다 그렇게 해서 좋은 소금을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화학소금이 치명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모 회사의 한주소금 뭐 아시죠? 이런 거 먹으면 아주 독을 먹는 거예요. 이게 소금에다가 다시 화학 처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짠맛을 좋은 소금을 지혜롭게 먹느냐가 현대인의 건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현대 성인병에서 싱겁게 먹었다가는 이거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우리 몸은 모든 혈관이나 세포는 딱 음량 운동을 해요. 심장 또한, 혈관 또한, 세포 또한 전부 연동 운동을 합니다. 이게 음량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수축 이완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모든 우리 몸 인체 전체가 이 수축 이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걸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걸 수축시켜주는 운동력이 짠맛이 하는 거예요. 짠맛이 짜준다. 우리말 그대로 세포를 꽉 짜줘요. 그래서 짠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이 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고 그 다음에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맛이에요. 이 두 개의 맛이 우리 몸에서 이게 수축 이완하는 두 개의 운동력이 얘하고 얘가 한다고. 그래서 소위 영양물질을 세포 끝까지 쫙 끌고 들어가주는 짜주는 역할이 이게 소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싱거워지는 거야. 네? 싱거워져요. 단단한 전해질이라고 요즘 뭐 그럴싸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 이게 오미죠. 짠맛, 신맛, 단맛, 매운맛, 쓴맛. 물론 오행의 원리를 보면은 목생화, 화생토 이러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오행이 상생을 하고 있어요. 상생을.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건 상생운동과 상극운동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상생운동과 상극운동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허했을 때는 상색으로 생을 이게 생해주고 초기에 병이 너무 성했을 때는 그걸 콱 눌러주는 극을 하는 극치료를 하는 거예요. 상극치료를. 이게 맛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화를 담당하는 게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요쪽에 세 가지가 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히 신맛은 담즙이 이게 쓸개즙이 지방 분해를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신맛이. 고기 먹고 그러면 이 단즙이 지방을 분해시켜줘요. 그래서 얘도 소화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소화를 돋구는 맛이 새콤달콤한 맛이에요. 아시겠죠? 새콤달콤한 맛이 이 소화를 촉진시키는 맛이죠. 비타민 C다 뭐 어쩌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만 그렇게 영양학설로 하니까 뭐 거창한 것 같아도 비타민 C가 신맛이라고. 그리고 지금 모 회사의 우루사가 뭡니까? 이게 전부 녹색이죠. 웅담, 간 쓸개가 전부 이 녹색이에요. 그리고 다슬기, 이게 물속의 웅담이라고 하는 게 녹색이죠. 녹색소. 또 뭐 녹즙 이런 것들이 전부 감기를 이제 돋구고 있는 식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맛과 지금 한의학은 약재를 볼 때 이런 걸 가지고 약을 맛과 기미론, 그다음에 색깔도 약재의 색깔. 여러분 색깔 여기까지 더 붙여볼게요. 여기는 청색이죠. 여기는 적색이고, 여기는 황색이고, 황색 계열. 여기는 백색이죠. 도라지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흰색. 그래서 도라지가 폐 기관지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라지의 백색, 특히 보라색 도라지가 더 좋을까요? 백색 꽃이 더 좋을까요? 백색 도라지가 더 약성이 좋지. 이런 이치를 알고 이제 한약 약을 쓰는 거예요. 전부 이런 거 색깔, 맛 다 형태 보고. 여기는 흑색. 그러니까 지금 뭐 한때 칼라푸드라고 해서 이 검은색 식품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렇죠? 한때 유행했죠. 검은색 식품. 이게 전부 신방광을 돋궈주는 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고 이렇게 원리를 알고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동양의학이고 한의학이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몸을 알고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신, 기, 혈, 정. 여러분 이게 정이 맨 밑에 있지만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이. 이 쌀미자가 들어간 거 보세요. 쌀미자. 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이 이게 정이 백색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호르몬 백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 한 방울이 피 600방울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백포도주고 이게 적포도주라고. 그래서 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춘기라는 게 뭐냐면 이 혈기가 충만해지면은 나이 16살 되면은 이게 여기 T임파구라고 하는 이 흉선에서 마지막으로 성선으로 기운이 쫙 뻗어나갈 때 사춘기 오는 거예요. 성호르몬, 성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요게 마음 가는데 기가 간다, 기가 가는데 혈이 간다, 혈이 가는데 정이 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가 기혈순환이 기가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루 중에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하루 중에서 자, 해시, 자시, 축시, 이게 이제 밤이고, 인시, 묘시, 진시 이렇게 가죠. 요게 이제 목기라고 하는 생명이 출발하는 시간이 인시예요. 요게 인시. 3시에서 5시까지가 생명이 출발하는 시간인데,
동양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논리가 되어 있느냐면은, 그래서 인시가 되면 모든 종교인들이 생명이 깨어나는 시간에 이 새벽 기도를 하죠. 새벽 기도. 이때 이제 절집이나 교회당이나 다 인시에 이제 성직자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데, 자, 요 인시가 여기에서 서로 상대적으로 있는 폐기가 여기 얘가 폐대장이 기를 주관하는 거예요. 기를. 그래서 요 글자는 이게 금자도 되고, 이 금이 우리말 김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김난다 할 때 김이 기죠. 김이 기에 보이지. 연기, 기. 요게 이제 이 기를 대표하는 장기가 폐대장이다 이런 거예요. 혈을 대표하는 장기는 이게 심장이에요. 이게 혈. 그 다음에 정을 대표하는 장기가 이제 이거죠. 정을. 그 다음에 정기, 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신경계, 모든 신경계가 이제 간이 모든 신경계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는 혼을 주관하는 건데, 얘가 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하루 우리 인체가 요 인시에 이제 기가 출발하는데, 아주 정밀하게도 이때 폐가 이 엄지손가락에서 인시에 작동이 시작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빼고 지금 민간에서 많이 흔하게 하고 있는데, 비위가 꽉 막히면 기가 채한 거예요. 그래서 비위가 꽉 막히게 되면 이게 광란이 일어나는데, 이 비위가 꽉 막히게 되면 사지불통이 일어나요. 사지불통. 그래가지고 손발이 싸늘해지죠. 사지가 딱 막히게 되면. 경험해봤을 거예요. 한두 번씩은. 그 얼굴도 파래져요. 그러니까 기가 꽉 멈춘 상태라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민간요법으로 뭘 하면, 바늘로 뭘 하죠? 따주지. 어디를 따줘요? 이 엄지손을 따주는 거예요. 폐경락의 기를, 여기가 기가 지금 막혔을 때 탁 터줌으로 인해서 다시 기를 통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때 엄지손가락을 따주죠. 엄지손이나 또는 비장이 엄지 발가락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엄지 발가락을 따주는 것도 아주 좋은 구급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가 딱 막히니까 기를 일단 소통시키기 위해서 이 엄지발가락이나 엄지손가락에서 피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침구학에서는 우리 5개 손가락, 5개 발가락에 이렇게 우리 몸에 12경락이 다 와 있어요. 12경락이. 그러니까 특히 지금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병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인들에게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또는 중풍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인데, 일단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위험이 있죠. 혈압 조절로 인해서 이게 음량이 탁 수승화강이 안 되고 따로 화따로 탁 이결되면서 이 화기가 위로 치고 올라가서 뇌 혈관을 딱 때려버리는 게 뇌졸중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뇌졸중이 일어났을 때 구급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손가락, 10손가락, 10발가락에 피를 빼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양의학에서는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딱 뇌혈관을 때리게 되면 전신이 마비를 일으키고 딱 절도해버리거든요. 기절, 그런 게 기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기절이. 그럴 때 손가락 빨리 119부터 부르고,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을 피를 짜서 떼주게 되면 다시
이 뇌세포가 괴사되는 게 문제예요. 기절이 딱 되면 뇌세포가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초풍. 그럴 때 손가락에서 피를 빼주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요 주먹만한 심장이 저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구 4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 심장 혼자 밀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 혈관이 같이 운동을 해가지고 이 심장 운동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에서 피만 빼줘도 뇌세포 괴사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원래 민간요법의 우리 전통적 구급방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오늘 오미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맛이 개념적으로 이것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여기까지 나가보는데 사상체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사상체질보다 더 그래도 개념적으로 더 효능감이 있는 게 제가 혈액형의학이에요. 혈액형의학. 그래서 여러분 묘하게도 이 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요거하고 반대인데 신맛은 우리 몸의 신맛은 시다 하면서 이게 수축의 기운을 가져요. 매운맛은 반대로 발산의 기운을 가져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성질은 본질은 금은 수축성이에요. 이 목기는 발산직이라고. 이거를 반대로 조율해주고 있는 게 매운맛이고 이게 신맛이에요. 이게 너무 발산되는 걸 막는 게 신맛이고 너무 움츠러드는 걸 막는 게 매운맛이라고. 상당히 혼란을 느꼈었어요. 그러게요. 이게 혼란스러운 건데 동양이 고도의 동양학이 이런 데서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개념에 대한. 어떻게 왜 이게 금은 분명히 수축성인데 이 매운맛을 이제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운맛은 발산직인데 이 혈액형 O형들이 열을 자꾸 발산시켜 줘야만이 몸에 이로와요. 땀을 내주고 O형들이. 반대로 A형들은 이 수축성을 해줘야 A형들이 너무 땀을 많이 흘려버리면은 탈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O형이 땀이 안 나면 문제 온 거예요. 그래서 O형들은 매운맛을 많이 먹어주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반대로 A형들은 이런 짠맛, 신맛, 단맛 요거 다 좋아요. 요 두 개는 쓴맛도 뭡니까? 쓴맛도 발산맛이에요. 쓰면 여러분 탁 뱉고 싶죠? 맞아요? 쓰면은 탁 뱉고 싶잖아. 이게 발산맛이에요. 요 매운맛, 쓴맛은 발산의 맛입니다. 얘는 중앙토 약방의 감초가 요거 허한 쪽에 갖다 붙어요. 매운맛이 모자라면 이제 토생금을 해줘버리고 얘는 아주 중화직이니까 기운에 따라서 지가 교묘하게 그 맛을 갖다가 좌우로 이건 중앙토의 맛인데 대체적으로 이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단맛은 열이 많은 사람은 단맛 조심해야 돼요. 이제 오늘 참 중요한 건데 짠맛이 아주 중요하다. 짠맛이. 자, 이거 B형 말씀 안 했어요. B형은 대체적으로 습이 좀 많기 때문에 B형도 이제 이쪽 맛이 좋아요. 크게 보면. 이게 이제 O형이나 AB형은 이쪽 맛이 좋다.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AB형인데 매운 걸 제가 못 먹거든요. 하여튼 자 오늘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